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업법 강의를 맡은 황도철입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법 안에는 경비업법하고 처운경찰법이 서로 그걸 합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저는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냐 하는 걸 여러분들께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업법이 1976년도에 용역 경비업법으로 제정이 됐다가 1999년도에 그 경비업법으로 개정된 건데요. 우선 그 법 조문이 얼마 안 됩니다. 8개 장에 31개 조항밖에 안 되고 시행령도 32조, 시행규칙 28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아주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세밀하게 보셔야 되고 제일 기준은 법 조문입니다. 저도 이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과거에 공부할 때 형법이라든지 민법 정칙 같은 걸 공부할 때도 법 조문에 충실해 보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지금 교과서 여러분들 교과서도 물론 순서는 법 조문에 의한 순서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일단은 무조건 처음부터 이해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쭉 끝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생략하고요. 우선 경비업 조문에 충실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모든 법에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경비업의 육성 발전, 육성 및 발전의 체계적 관리한다.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하고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한다. 그런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는 정의인데요. 정의에는 경비업의 이제 시설, 호송, 쭉 있는데 시설 경비, 호송 경비, 그 다음 신변보호, 기기 경비 이렇게 있는데요. 시설 경비가 뭐냐, 호송 경비가 뭐냐, 특수 경비가 뭐냐, 신변보호가 뭐냐, 이런 걸 갖다가 정의를 해놓습니다. 요게 시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우선 시설 경비가 뭐냐 하면은요, 경비 대상 시설에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도난 화재, 여기서 키워드가 도난 화재. 그 다음 호송 경비 같은 경우는 운반 중입니다. 시설 경비하고 다르지 시설 경비는 고정 개념이지만은 이거는 호송 경비는 운반 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 현유, 기상 이렇게 오는데요.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이는 도난 화재 등을 남기고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송 경비를 할 때는 출발지 경찰서에 일단 호송 경비 통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통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제 출제는 출발지 경찰서에 아니고 또 도착지 경찰서장한테 연락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출발지 경찰서에 출발 전일까지 내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또 까다롭게 넣어가지고요. 출발 3일 전에 제출했다 해도 출발 3일 전에 제출하면 출발 전일까지 맞죠. 그런 경우 아주 머리를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호송 경비서 통지서 제출하고 그 내용이 보면은, 통지인에는 우선 우리 경비업 법인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허가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경비업 소재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지 내용 중에서 이
어느 경찰서 간에 출발지가 어디고 종착지가 어디까지가 원하는데 중간 기착지가 어디다 하는 거 이걸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의뢰를 받은 그 도급자 회사 어떤 회사로부터 그 도급을 받은 회사명 그다음에 지금 호송하는 게 뭐다 고가 미술품이다 뭐 고가 뭐다 이런 식으로 주요 호송 품명이 있겠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호송을 한다 그 호송 기간 그다음에 뭐 하루에 뭐 몇 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호송 횟수 이런 걸 갖다가 해주고 그다음에 경비원 명단을 또 통지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명단을 통지할 때 명단하고 직책은 통지를 해도 되는데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그 경비원의 그 생년월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걸 갖다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특수경비는요. 이거는 생긴 지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짧죠. 짧은데 특수경비는 공항, 항만 등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 이건 애시입니다. 공항, 항만 등 그 중요 시설 이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시설입니다. 그다음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시설 그걸 갖다가 하는 데가 특수경비입니다. 아주 특수경비고. 특수경비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신변보호업무는, 신변보호는 생명, 신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기계경비 업무, 기계경비 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우선 요거는 기계경비는 지금 현재 인력 경비할 때 기계경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CCTV라든지 들어있는데 그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는 기계경비는 우선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촬영 장치죠. 기기에 의해서 감지되고 그 송신된 자료를 보내면은 그 경비 대상 외에 대상 시설 외에 설치한 간제시설입니다. 간제시설에서 그걸 다시 수신을 해가지고 도난, 화재 등 해마는 기계경비입니다. 특수경비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는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특수 중요 시설의 경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비 지도사는요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가 있습니다.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한다 하는 사람은 경비 지도사고. 경비원은 일단 경비회사 법인이죠. 경비회사에서 채용한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인데 이거는 일반 경비원하고 특수 경비원이 있습니다. 특수 경비 업무만 특수 경비에서 하고 다른 파트에는 전부 다 일반 경비원입니다. 기계 경비 회사에도 일반 경비원이고 그러니까 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호송경비 이런 건 전부 다 일반 경비원입니다. 여기서 착오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는데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있다. 대신에 기계경비지도사는 반드시 특수경비원 교육, 기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88시간인가 있는데요. 그 특수경비원 교육 88시간을 이수한 특수경비업에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경비지도사, 일반 경비지도사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경비지도사만, 기계경비업만 기계경비지도사가 그게 착오가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집단민원 현장인데 집단민원 현장에는 꼭꼭 출제가 됩니다. 제일 이거는 총 한 7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신청한 사업장 또는 집단회의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이것도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발생한 사업장을 갖다가 발생이 예상되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갖다가 또 다른 법명칭을 해가 도시개발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제되어야 됩니다. 출제가 된 예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 대립 다툼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도 다툼이 현재 있는 장소인데 그 우려되는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됩니다. 우려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걸 유념해 주시고, 세 번째는 특민 이렇게 오는데요. 특정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특정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장소인데 그걸 갖다가 민사소송이 있는 장소, 또 뭐 있는 장소를 갖다가 뭐 예상되는 장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주총회 관련 이해 대립 다툼이 있는 그 집회입니다. 주주총회와 관련 이해 대립 다툼이 있다. 이걸 주주총회를 갖다가 대기업 주주총회 이런데, 대기업 주주총회고 중소기업 주주총회가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주주총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해 대립 다툼이 있는 장소인데 이것도 예상이 되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 이런 걸 부동산이라 하죠.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소운관점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운영권, 그 다음에 관리권,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소운관점, 이 법적 권리에 대해서 이것도 이해 대립 다툼이 있는 장소입니다. 소운관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100명 이상 모여 문화행사, 예술행사, 국제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체육행사. 이건 예시죠. 국제, 문화, 예술, 체육행사인데 이것도 문제가 종교행사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 모여 국제행사, 문화, 예술, 체육행사. 일곱 번째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게 건축법 있죠. 건축법, 불법 건축물 대집행하는 거 하는 걸 많이 보았을 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 다음 국세, 세금을 안 내니까 국세 징수법에 대한 대집행.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지고 안 주니까 민사집행법. 그런 식으로 행정대집행법 대신에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건축법 이런 게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된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경비업 허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업을 허가 신청할 때는 첨부 서류가요, 신규 허가, 변경 허가, 신규 허가나 변경 허가는 효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첨부 서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신규 허가일 때는 정의확 이렇게 오는데 정은 뭐냐면 정관입니다. 법인 정관 일부 신청. 그 다음에 일은 이력서입니다. 우선 법인의 임원 이력서, 이력서. 그 다음 확보 계획서거든요. 이거는 경비 인력. 그러니까 아까 경비 인력에 이제 경비원, 경비 지도사, 경비 인력,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장비, 총, 이런 거 있죠. 가스 분사기 이런 거, 장비 확보 계획서. 그 다음에 자본금은 확보 계획서 할 때 안 들어가, 자본금은 반드시 처음부터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금은, 확보 계획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음 할 때부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규나 변경 허가 신청할 때는 정관, 이력서, 확보 계획서. 확보 계획서가 이미 다 확보가 되었으면은 굳이 첨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은 이거 그냥 자동 갱신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갱신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때는 첨부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허정이라고 했는데 허가증 원본하고 정관 일부인데 정관이 만약에 변경이 없으면 굳이 첨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변경 허가는 갖고 갱신 허가 5년 단위로 허가가 갱신이 될 때 갱신 허가는 허정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수수료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지요. 변경신고할 때도 신고인 제출 서류가 무슨 명칭을 변경한다. 처음에 허가 받을 때 명칭하고 명칭을 변경할 때는 우선 허가증 원본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대표자가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대표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이러면 대표자가 변경할 때는 법인 바뀌는 그 사람의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자니까 허가증 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이 될 때는 임원만 변경할 때는 임원 이력서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주사무소나 출장, 주사무소가 뭐냐면은 경비업 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그 주사무소를 합니다. 이 출장소는 이제 대칭되는 개념이죠. 출장소 이런 걸 할 때는 허가증 원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목적이 변경될 때만 정관을 합니다. 목적이 변경이 없을 때는 첨부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인 제출 서류에 명칭 변경, 이것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명칭 변경할 때, 임원 변경할 때, 주사무소나 출장소 변경할 때, 정관의 목적 변경할 때 이렇게 첨부 서류가 다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요 제출 수수료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을 배치한다. 집단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을 배치할 때, 신청할 때 또 범죄경력조회 신청 시, 청경찰 배치 신청 시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배치된 경비원, 집단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 경비원이 신임교육 24시간 받죠. 3일 동안 신임교육을 받은 이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임교육이 면제되는 게 많죠. 경찰관 출신이라든지 경호원, 부사관 이상, 7년 이상, 이런 게 있죠. 7년 이상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1차 시험 면제할 때가 7년 이상이고, 그거는 그 신임교육 면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면제 대상에 대한 관계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수증 또는입니다. 이수증 또는 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입증하는 서류를, 그런데 요거는 이때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그 다음에 범죄경력조회를 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범죄경력조회는 수시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할 때는 이제 신규로 직원을 뽑을 때, 그때 범죄경력조회 신청할 때는요, 우선 허가증 원본이 아니고 허가증 사본입니다. 이것도 허가증 사본인데 원본 이렇게 시험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취업을 하는 사람이나 취업 예정증명서, 이런 사람들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 그리고 범죄경력조회. 그 다음에 청운경찰, 지금 경비업법을 하는데 또 청운경찰을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걸 이 신청할 때, 첨부 서류를 할 때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나중에 청운경찰 할 때는 또 경비업 같이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청운경찰 배치 신청 시에는, 그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청운경찰 배치 신청할 때는 이주민체가 이렇게 옵니다. 이주민체가 이렇게 하는데요. 청운경찰 임용승인 신청 시에는 이주민체가 있는데, 우선 이는 청운경찰 임용예정자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사본입니다. 사본. 그 다음에 민간인 신원진술서. 그 다음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신체검사서 또는 시험용 건강진단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이거는 각 일부 이상, 청운경찰 신청할 때 이주민체가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경찰은 병력을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임용예정자 병적증명서. 청운경찰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10,000원, 2,000원 이런 게 없습니다. 청운경찰 신청할 때는, 임용승인 신청할 때는 이 수수료가 없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업 허가, 제4조가 경비업 허가인데요. 여기에서는 허가 기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년입니다. 허가를 받은 날 5년인데 5년이 자동 갱신이 되는 거 아니시고 다시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업 허가 기간은 5년인데 이것도 시험 문제가 직접 출제가 됐는데요. 경비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경비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업 허가도 받고 신변보호도 받고 기계경비도 받고 이러는데 제일 마지막 허가를 받은 걸 기준으로 합니다. 제일 마지막 허가 받은 기준이 2011년 12월 25일 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기준으로 하고 5년입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니까 2016년이 되겠죠. 허가 만료는 그 허가 하루 전까지니까 만료일이니까 12월 25일 날 기계경비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그때는 12월 24일이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그러면 제출은 언제까지 했냐면 그때부터 30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니까 답은 2016년도 11월 25일까지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실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비업법 시설 기준인데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에 따라서 우선 경비 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같이 봐야죠. 시설경비는 일반 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죠. 호송경비는 그냥 일반 경비원이 아니고 무술유단자. 무술유단자라는 거는 뭐 태권도나 뭐 이런 게 있죠. 그 무술유단자인 일반 경비원 5명 이상. 이건 무술유단자가 돼야 됩니다. 일반 경비원이면서도 무술유단자인 일반 경비원 5명 이상이고 역시 경비지도사는 1명 이상이고 신변보호는 같습니다. 호송경비나 신변보호는 똑같고요. 기계경비는 또 자격증이 전자통신분야 기술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전자통신분야 기술 자격증 5명을 반드시 포함한 10명 이상, 일반 경비원 1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경비원이 아닙니다. 지도사는 기계경비 지도사인데 일반 경비원 10명 이상인데 일반 경비원은 반드시 그 전자통신분야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10명 안에는 들어있어야 됩니다. 포함한입니다. 이것도 뭐 별도로 전자통신분야 기술 자격증 5명을 제외한 뭐 일반 경비원 뭐 10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지도사 1명 이상. 특수경비원은 일반 경비원하고 마찬가지로 20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 1명. 요 인력, 요거 비교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본금은, 다 1억 원 이상인데요. 특수경비만 3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설경비하고 호송경비하고 같이 하면은, 그러면 2억 원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1억 원 이상만 하면 됩니다. 시설경비, 극단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이 네 가지 경비 업무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4억 원이 아닙니다. 1억 원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경비하고 특수경비하고 하면은 이때는 그러면 4억 원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많은 특수경비 3억 원이죠. 3억 원만 이상합니다. 이것도 실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경비하고 붙을 때만은 3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1억 원 이상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서 경비 인력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 기계경비는 별도 시설이 더 요구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하고요. 특수경비도 별도로 또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에는, 경비원의 기본 장비는 뭡니까? 경적 단봉 분사기입니다. 경적인 호루라기죠, 호루라기. 단봉은 70cm 이하를 갖다가 단봉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봉은 이제 뭐 110cm 경찰관들이 데모 맞고 할 때, 그거는 장봉이라 해요. 경적 단봉입니다. 단봉. 그 다음 분사기 이걸 갖다가 총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서 총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경적 단봉 분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장비가, 경비원은 기본 장비가 경적 단봉 분사입니다. 분사총이 아닙니다. 깨서 총이 아닙니다. 여기 출제가 자주 옛날에는 됐습니다. 경적 단봉 분사기. 그 다음에 복장이 있어야 되겠죠. 호송 경비 같은 경우는 우선 호송을 하려면 운반 중인 hen유기상이 되겠죠. 운반 중인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등이니까 우선 호송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차량이 한 대, 그 다음에 호송백이 있어야 되겠죠. 호송 차량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경보시설하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경보장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하고, 그 다음 호송백은 무선장치하고 경보장치. 그 다음에 호송백은 무선장치는 없어도
뭡니까? 무슨 장치는 없어도 경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만약에 임의로 열면은 그 경보, 이런 그런 게 되어 있는 게 장비가. 그 다음 신변보호 같은 경우는, 다 복장은 다른 데는 전부 복장이 다 있는데, 유독 신변보호만은 여러분들 그 경호죠. 신변보호를 경찰 용어로 치면 경호입니다. 경호할 때 그 현장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신변보호는 복장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분야에서 없는 무전기 그 근무자 수들은 무전기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 그다음에 이건 복장 규정이 없다. 신변보호는 복장 규정이 없다. 현지에 맞는 복장 규정을 하고, 기계경비 같은 경우는 경적 단봉 분사기 있는데, 기계경비는 장비가 기계경비는 우선 출동 차량이 2대 이상 있어야 됩니다. 출동 차량이 2대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경비죠. 그다음에 특수경비 같은 거는 경적 단봉 분사기도 하지만, 특수경비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아요. 근총 소총 무기를 휴대하는 게 거의 장비가 차이고, 그러니까 장비 복장은 다 지금까지 개념 아까 정의 부분 그것도 중요하고, 지금 경비업 등 시설 기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경비업 시설 기준하고 경비업 정의,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같이 자꾸 뒤에 부분이 앞에서 나오니까 좀 혼동이 될 것입니다. 자꾸 반복을 합니다. 뒤에 부분 할 때도 앞에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걸 갖다가 좀 반복을 하면은, 아까 첨부 서류 같은 거는요, 그것도 참 명칭 변경 이런 거 할 때 첨부 서류, 그것도 아주 출제 빈도가 높고요. 아까 정의, 집단 민원 현장 같은 거, 그거는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집단 민원 현장, 그런 걸 갖다가 꼭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에서 아까 제가 정의학, 허정, 그 다음에 청운경찰 같은 경우는 이주민 체가, 이렇게 그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잘 기억이 됩니다. 집단 민원 현장, 아까 그래서 우선 시설경비가 뭐다. 우선 시설경비가 뭐다. 호송경비가 뭐다. 신변보호와 기계경비가 뭐다. 특수경비다. 이 용어, 이걸 갖다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에 서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기억을 잘 해주고, 허가할 때 첨부 서류, 그러니까 신규 변경 허가할 때 첨부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다시 갱신이 될 때, 갱신 허가할 때 서류, 그 다음에 수수료 부분도 나옵니다. 허가 같은 데는, 허가나 변경 같은 데는, 변경 허가 신청할 때는 10,000원인데, 그 다음에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출장소 이런 거 변경할 때는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청운경찰 신청하는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없고. 청운경찰은 지금 해당이 안 되지만 나중에 넣어지겠지만 앞에 이주민 체가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지도사, 아까 착각하기 좋죠.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하고 특수 경비원이 있고, 경비 지도사는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가 있는데, 기계 경비원은 그게 아까 전자 자격증을 가는 사람이 그는 자격증을 갖춘 일반 경비원이 하죠. 그 다음에 특수 경비원은 일반 경비 지도사가 하는데 특수 경비 지도사가 없죠. 일반 경비 지도사가 특수 경비원 취직을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특수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원 교육을 88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